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일 확산 중국인 일본 부동산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 투하로 반일 정서가 강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일본 부동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배경은 중국 경제의 불안, 이 때문에 해외에 자금을 투자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돈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불안에 재산을 해외 도피의 일환으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일 확산 중국인 일본 부동산 대규모 투자입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부동산 관계자입니다. 2020년 이후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보다 두세 배가량 더 증가를 한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세 배 증가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더 많이 투자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 왜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배경은 중국 경제의 몰락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몰락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제 자체의 몰락. 수출도 안 돼, 수입은 더 안 돼. 수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입도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죽어.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요즘 들어서 강력한 주택 규제 정책으로 한때 폭증했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중국 자산가들의 선택은 바로 이거죠. 중국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중국 내 자산 보유는 자산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등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빠르게 현금화된다. 그리고 이 현금화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일본에 투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은 금리로 인한 엔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거의 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일본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경기도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결국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이게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이 가치가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그러면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엔화 가치가 이미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주요 자본 시장의 투자처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본의 투자처로 부상하게 되자 중국인들의 해외 체류와 유학생도 현재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경우 중국과 달리 중국은 임차권을 받는 거죠. 나는 몇 년 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공장과 같은 경우도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소유가 불가능한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중국인들에 한해서는 또 일본 영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장기 체류 비자 취득도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머물다가 영주 비자를 얻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설립한 기업이 일정 기간 흑자를 계속 낸다면 영주 비자를 받는 것조차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 없어도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어도 민박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이 자기의 자본을 투자처로 또한 일본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중국인들의 주요 투자 대상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광지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특별히 홋카이도의 스키 리조트인 니셰코 그리고 후라노가 그 대표적인 대상이고, 또한 오사카의 도톤보리도 투자 대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건당 2천만엔에서 수십억엔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건축붐도 일어나고 있는데, 홍콩, 중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리조트 아파트와 고급 호텔의 건축붐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엔화의 가격 가치가 하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리조트 아파트와 고급 호텔의 건축붐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중국, 홍콩의 유명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 투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투자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 형태는 빌딩이나 아파트 한 채 매입, 그리고 작은 건물이 딸린 물건 구입, 크고 작은 아파트방 구입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룹니다. 왜? 그 투자 규모가 건당 2천만엔에서 수십억엔까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수익의 창출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파트나 빌딩 이러한 것들을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일단 합니다. 이 아파트가 새로 지었다면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된 것이나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로 외국인 상대의 민박, 아파트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창출할 때 아파트 민박이나 아니면 이러한 임대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스마트 앱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일본 내에 대리인들을 세우기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지금 일본의 낮은 금리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나 홍콩에서 많은 자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온갖 갖가지 편법이 총동원되는 해외 부동산의 투자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죠. 특히 부동산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중국 내수도 살아나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 나오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서 해외 자금도 몸과 같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자금, 특히 중국 내 자금의 유출이 가속화가 되는데, 중국 정부의 개인 외화 반출은 연간 5만 달러, 일본 엔화로 보면 750만 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금액 자체가 2천만 위안 이상 보통 다 한다는데,
750만 위안이라면 750만 엔이라면 부족해도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총동원해서 외화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은행이나 인편을 통해 돈을 보내는 등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은 모두 총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홋카이도 니셰코, 후라도, 그리고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 일본 일부 지역의 땅값이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그 급등하는 배경에는 일본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중국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본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이 지역의 땅을 사고 아니면 건물을 사고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의 자금 유출은 언제까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 중국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중국의 자금 해외 유출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결국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 자금의 일본 부동산 유입의 영향은 무엇일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긍정적인 측면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부동산의 화랑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경기가 죽으면서 많은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라도 지금 부동산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체류하면서 관광객 유입의 증가, 여기에 이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항상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이 있는데, 항상 공급이 딸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죠. 또한 주택 공급의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점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주택을 못 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더 많은 집을 지어야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를 쓸어버릴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자본의 유입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는 일본이 경계하는 분위기도 하죠. 이 때문에 법률 제정도 일어납니다. 2022년 6월 주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군사시설, 국경 근처 토지, 공항, 항만 등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변의 토지 매입을 규제합니다.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요 토지 취득 전에 관할 지방단체,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사시설, 국경 근처 토지, 항만, 공항, 이 지역의 토지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꽉 막아놓는 것이죠. 이 법률 제정 후에도 일본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일본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부동산 자금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샀을 때
한참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들어오진 않죠. 들어오진 않는데 여전히 일부는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일본이 타겟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좋은 의견으로 한번 토론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